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시와 김포시가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신정 차량 기지는 김포로 이전해 복합시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와 김포시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억 원의 용역비는 양천구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국가 광역교통기본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이 사항을 반영시키지 못하면 또 5년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두르기 위해서는 용역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상 노선은 까치산에서 신설되는 신월 사거리역을 거쳐 김포 고촌이나 풍무까지 가는 일안과 한강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이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차량 기지는 김포시가 받기로 했는데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원과 체육시설 등 다목적 시설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용하기 불가능한 그 유휴 부지들 좀 많이 있어요. 그 부지들 좀 활용할 생각이고요. 차량 기지가 새로운 모습 탄생해서 이게 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다른 용도로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에게는 차량 기지를 잘 활용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 업무 협약 이후 양 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정지선 김포 연장이 추진되면 양천구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또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의 교통 혼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데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또 하나의 당위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은평구 갑선거구에서 야권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진보당 김용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지난달 21일에 합의한 민주개혁진보연합의 합의 정신에 따라 윤석열 심판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단일 후보는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을 재추진하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고물가 고금리의 민생 위기, 저출생과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자산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또 서울혁신파크의 무분별한 상업 개발을 반대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혁신파크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후보는 22대 총선 이후에도 일상적인 정책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은평구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2일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양천구는 총 20개 기업과 3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박람회에선 채용 면접과 기업 직무 토크 콘서트, 구직 상담, 부대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양천구는 현재까지 총 6차례 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 287명이 현장에서 채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가 교육부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은평구는 확보한 사업비로 동주민센터와 대학을 연계한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인 은평1동 1대학을 운영하는데요. 또 학습 유형 검사지를 개발해 주민 개개인의 학습 유형과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학습 3당을 진행할 평생학습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수건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이어
여야가 철도 지하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보단 개발 이익을 앞세우고 있어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1호선 경인전철. 지상으로 달려 도심을 남과 북으로 분리시킵니다. 가까운 거리도 육교를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합니다. 육교로밖에 통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 같은 거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제. 계단 날 먹으니까 이거 계단 올라다니기가 불편하지. 지하로 하면 좋지. 근데 그게 쉽지 않을까요? 경인 전철 지하화는 지역의 수건 과제입니다. 구로에서 인천역 27km 구간의 기찻길을 땅에 묻고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공약인데 이번 총선에서도 여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인선 등 철도와 서울 광변북로 등 주요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하화로 구도심을 정비하고 공원과 직장,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루어지는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일반 철도와 GTX 등 도심 구간이라면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며 규모 면에서 여당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 또 그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인천시가 추산한 경인전철 지하화 비용은 총 9조 5천억 원. 여야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지상의 철도 부지 개발 이익을 지하화 공사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사실은 얻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어서 그곳 자체의 땅값이 비싸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만 사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의선 같은 경우에 모든 구간은 그렇지는 않겠죠. 입법부를 뽑는 총선에서 지역 개발 공약이 나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또 이 지하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굉장히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명확치 않고요. 특별법 통과 이후 여야 총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최근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경인 전철 지하화. 이 공약이 현실화될지 공연불에 그칠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2일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발족하고 광역버스의 현안과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합니다. 수도권 광역버스는 서울, 경기, 인천 300여 개 노선에서 하루 평균 약 55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도심 집중 노선 등으로 인해 운행 속도가 떨어지거나 도심 혼잡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광위는 수도권 지자체들과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노선과 정류장의 조정 등 혼잡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에 경기도 통일플러스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통일플러스 센터는 통일부가 전국 7개 권역에 설치하는 통일을 주제로 한 지역 거점 참여 플랫폼인데요. 평화통일체험관과 공연장, 탈북민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와 노후저층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비용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가 사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과 반지하 주택, 옥탑방 등에 사는 주민들의 집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주거 취약 가구 주택과 옥탑방은 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30일까지 거주하는 자치구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시도 원도심 저층 주거지 노후 불량 주택 재생을 위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집수리 지원금은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 원인데요. 공사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붕과 옥상의 방수 녹화, 외벽 등의 단열 성능 개선 등 주택 성능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택 담장과 대문 등 외부 공간을 함께 개선할 경우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공보육 어린이집을 73곳 이상 늘리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등 공보육 어린이집을 올해 732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41곳, 인천형 어린이집은 12곳, 공공형 어린이집은 20곳이 각각 늘어날 예정인데요. 인천시는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지정 물량도 52개 반에서 올해 118개 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4월 7일까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총 52,435건의 새 이름이 접수됐고 이 중 심사 과정을 거쳐 10개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습니다. 도는 지명과 우리말 이름,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했는데요. 선정된 10개 후보작에 대한 투표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는 투표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인데요. 수상작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인천시가 개별 공시지가 최종 결정 고시 전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올해 인천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63만 4,648필지입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산정가격은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은 후 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군구 지가관리부서에 문의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군구 지가관리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북부 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하천 계곡 지킴이와 담당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무교육은 하천구역 내 단속 대상, 평상, 건축물, 경작, 하천수 무단 사용 등 불법 행위 확인과 적발 시 절차, 근무 방식 및 복무 관리, 홍보 강화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하천 계곡 지킴이는 하천 감시 순찰, 재해 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 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해 즐길 수 있도록 돕거나 불법 행위 근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해 2024년 1월 2일 기준 1,900여 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2,000여 개를 적발하고 99.9%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경기도가 다문화 가정을 위해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도내 교육 관련 기관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베트남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희망자는 해당 시군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